뭐라고요? 실버타운이요? 미쳤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실버타운이에요? 그냥 우리랑 살면 되잖아요. 동연아,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고 남은 돈으로 제가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실버타운이 뭐예요? 지금!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 말씀도 들어보자고요. 윤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동현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뭘 더 들어? 당신도 이럴 거면 그냥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끼리 살자고. 동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동연아,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들이 사업하겠다는데, 며느리가 함께 살자는데,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제발 진정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데. 힘들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야? 30년 동안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나버리고 실버타운으로 도망가겠다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연립주택들 사이에서 양미자 여사님의 반찬 가게는 3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골목 구석구석에 밴 된장찌개 냄새는 이웃들의 아침을 깨우는 알람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30년이나 됐나? 그녀는 때때로 가게 안 낡은 의자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68세의 주름진 얼굴에는 힘겨웠던 시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미혼모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동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녀의 아들 동현이는 겨우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연아, 엄마가 꼭 너를 훌륭하게 키울게. 당시 그녀가 늘 중얼거리던 이 말은 이제는 추억이 되어 그녀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2층 연립주택의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녀는 동현이의 첫걸음마 소리부터 대학교 졸업식 날의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서 동현이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밤들,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날들, 그리고 동현이가 처음으로 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의 그 벅찬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이 집의 벽과 바닥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면서도 그녀는 이웃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반찬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을 넘어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일찍 문을 열었고 늦은 밤 귀가하는 이웃들을 위해 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두었습니다. 양 사장, 오늘도 김치가 맛있네. 역시 30년 경력이 다르구만. 이런 이웃들의 칭찬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재료로 새로운 반찬을 개발하고 단골들의 입맛에 맞춰 간을 조절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더욱 바빠져서 떡갈비와 잡채, 전 등을 미리 주문받아 준비했습니다. 낡은 동네였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골목길 구석구석에 피어난 들꽃처럼 그녀의 반찬 가게도 이 낡은 동네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은행나무처럼 그녀의 가게도 동네의 한 부분으로 단단히 뿌리 내렸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그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2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일상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 동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막 30을 넘긴 동현이는 직장에 취직하여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3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그래, 윤정이랑 걔가 참 착해 보이더라. 동현이가 처음 윤정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녀는 윤정이의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반찬 가게에 들러 능숙하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5월에 결혼하려고 해요. 날짜는 어머니 편하신 날로 잡을게요. 윤정이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값비싼 한복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그녀는 문득 동현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현아, 이제 너도 한 가정을 이루는 거야.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해. 결혼식 날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직장 근처 아파트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동현이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그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었고 며느리 윤정이도 반찬을 싸 들고 가며 시어머니의 정성을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윤정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도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매일 아침 영양식을 준비하고 친정엄마처럼 살뜰히 챙기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아들도 아빠가 되는 거야. 출산을 앞두고 동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어주었습니다. 30해 전 혼자서 아들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흐름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일상은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를 챙기는 것으로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기 용품을 사 모으고 태교에 좋은 음식을 연구하는 등 예비 할머니로서의 설렘도 커져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재개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동네의 일상은 어느 봄날 아침 예기치 못한 소식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여기저기서 재개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녀의 반찬 가게는 평소와 다른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자 씨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15억씩 받을 수 있다네요. 옆집 최 씨 부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전 힘들게 장만한 이 집이 이제는 15억이라는 거금이 된다는 사실이 쉽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하나같이 재개발 이야기뿐이었고 평소 조용하던 골목길은 부동산 중개인들의 발걸음으로 부산스러웠습니다. 여사님, 이제 대박 나셨네요.
새 아파트로 가시겠어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닌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깨진 타일 하나, 녹슨 수도꼭지 하나에도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퍼지면서 동네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답게 지내던 이웃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보상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세니 평당 가격이니 하는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자 시내는 위치가 좋으니까 프리미엄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은 일조권 침해 때문에 감정가가 좀 낮게 나올까 걱정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묵묵히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사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가게를 열어야 할지, 아니면 이참에 은퇴를 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된다는 기쁨보다는 30년간 꾸려온 생활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네. 그녀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가는 낡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이면 동네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로 시끌벅적한 낮과는 달리 밤이 되면 여전히 그녀가 알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 불빛, 늦게 귀가하는 회사원의 발걸음 소리, 간간이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런 일상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집에 오랜만에 동현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둡고 침통한 동현이의 표정을 보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일찍 닫고 올라온 2층 거실에서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엄마, 동현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동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윤정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친 회사원의 모습만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동현이는 몇 달 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의 선택을 믿고 응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겹치면서 사업은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투자받은 자금의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동현이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옅어진 뺨과 부은 눈을 보며 이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그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그녀의 전 재산이 담긴 이 집의 보상금으로 아들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것을.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이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 반찬 가게를 시작하며 품었던 꿈, 그리고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해서.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임신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설렘, 동현이를 키우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 반찬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들, 그리고 이제 그녀 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무거운 어깨,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늘 보던 골목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겨웠을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동현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차를 따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흔들린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줄래?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결국 그녀는 바로 답을 주는 대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현이 부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집과 아들의 미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한 어머니의 고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솟구쳤습니다. 아들의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모성의 마음과 30년간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이 터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곧 태어날 손주의 미래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후 윤정은 시어머님의 보상금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태교로 매일 산책을 하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근처 모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남편 동현이 모르게 아파트 전단지를 모으고 야밤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크게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로서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그 큰 돈을 관리하시는 게 걱정돼.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윤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보상금으로 좋은 학군의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 1층에는 반찬 가게를 열어 시어머님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남은 돈으로는 곧 태어날 아이의 교육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며칠 후 윤정은 시어머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닫은 후 늘 그랬듯 시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였습니다.
요즘 어머님 연세에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잘 모실게요.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살아오신 분이 쉽게 마음을 열 리 없다는 걸 윤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자주 찾아와 시어머님의 마음을 녹이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저도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윤정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배우겠다고 하고 틈틈이 가게 일도 도우면서 친밀감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님의 표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윤정아, 어느 날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 잠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잘 알겠어. 하지만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들은 후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의 보상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너무 다급한 마음에 시어머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에는 시어머님에 대한 첫인상부터 결혼 후의 소소한 일상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어머님의 30년 세월을 단순히 돈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 윤정은 그제야 시어머님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30년간 홀로 지켜온 보금자리, 그곳에 담긴 추억과 정, 그리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까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라고 요구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보, 나 너무 성급했나 봐.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작게 속삭이며 윤정은 앞으로는 시어머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보상금이나 새집보다는 먼저 시어머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빛 속에서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을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동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었지. 거실의 낡은 마루를 쓸어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그날 남편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하지만 그것이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그녀 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현이 이제 아빠가 된대요. 부엌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먹었던 식탁, 항상 앉았던 자리의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부엌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일찍 문을 열고. 단골 손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반찬 가게 문을 연 그녀를 보고 놀란 옆집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최 씨 부인은 그녀의 가장 오랜 단골이자 친구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게를 좀 일찍 열어봤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공간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낡은 진열대, 오래된 냉장고, 수없이 반찬을 만들었던 조리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떠나면 이제 누구한테 반찬을 사 먹나?
최 씨 부인의 말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반찬을 사가는 직장인들, 점심때면 어김없이 들르는 동네 노인들, 저녁 무렵이면 찾아오는 주부들. 그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정이 떠올랐습니다. 동현아, 이리 와서 숙제해. 문득 어린 시절 동현이를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한켠에 책상을 놓고 숙제하던 동현이의 모습. 졸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화들짝 놀라 연필을 쥐던 그 순수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 윤정이 자주 앉던 의자도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종종 들러 도시락을 싸가던 윤정의 모습, 임신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던 날의 기억도 이 공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그녀는 오늘도 이 공간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는 길,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소리마저 이제는 정겨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하루하루 기억해둬야지. 그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 이 집에 대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벽지가 낡은 것도, 장판이 들뜬 것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이 추억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부탁, 며느리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지난 세월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오후, 가게를 찾은 최 씨 부인이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기에 그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 보상금 아들한테 주면 안 돼요. 최 씨 부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그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그녀의 눈가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이건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아들도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했어요. 그때 우리 집 전세금을 다 줬는데. 최 씨 부인의 말에 이어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자녀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박 씨 아저씨, 딸의 사업 빚을 떠안게 된 이 씨 할머니.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가슴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난 미자 씨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아요. 그 돈은 미자 씨가 직접 관리해야 해요. 맞아요. 자식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는 것도 다 미자 씨 걱정되어서 그래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재개발로 뿔뿔이 흩어질 이웃들이지만 마지막까지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도 우리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려고요. 평소 과묵하던 옆 가게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자야, 우리가 몇 년을 이웃으로 살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정씨 아주머니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곧 헤어져야 할 이웃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걱정과 애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나는 미자 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동안 홀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골목 어귀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이 씨 아주머니의 말에는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힘겨웠던 시간들을 곁에서 지켜봐 온 이웃들은 마지막까지도 그녀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아요. 이웃들의 따뜻한 조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떠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이런 정다운 이웃들과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늦은 귀가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이웃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보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그녀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또 사업 얘기야? 당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다 날리게? 윤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댁을 다녀온 후 동현과 윤정 사이의 언쟁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때하고는 달라. 이번에는 확실한 아이템이 있다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도와주신다고 했어? 어머님이? 말도 안 하셨는데 벌써 다 써서? 윤정은 남편의 말을 자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내 사업을 무시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어머님 찾아가서. 동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정도 자신의 말이 너무 과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저 어머님 보상금으로 우리 아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것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뭐? 엄마 돈으로 집 사고 아이 키우자고? 그게 당신의 효도야? 효도? 당신이나 똑바로 해. 어머님 돈으로 사업하는 건 효도야? 부부의 언쟁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 사업 실패하면 우리 아이는? 윤정아, 내가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어. 믿어줘. 믿어달라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는 해봤어?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동현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직 어머니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당신 방식이지. 먼저 계획부터 세우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그럼 당신도 어머님 몰래집 알아보고 다니면서. 윤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 살.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동현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윤정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다툼 소리는 종종 양미자 여사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표정 속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보상금을 두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돈을 받는 건가?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보상금을 놓고 벌어지는 가족들의 다툼을 보며 그녀는 더욱 큰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그녀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한숨과 함께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 사업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절망감을 보며 어머니로서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얼마 안 되는 저축과 곧 받게 될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 윤정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현실적인 걱정들.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늙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그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1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보상금 전액을 아들의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녀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그만두게 되면 수입도 없어질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윤정이 말대로 새 동네에서 다시 가게를 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정들었던 이웃들과 단골들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연아, 내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모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고민도 깊어만 갔습니다. 이웃들 말도 일리가 있어. 얼마 전 이웃들이 해준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자식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노후를 망친 사례들.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들의 꿈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일까? 문득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들과 함께 살면서 손주를 키우고 싶은 마음, 그것도 그녀의 또 다른 욕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윤정이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시간이 답을 줄까?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그녀의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민 속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상금을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 자신의 노후, 그리고 아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녀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그녀는 반찬 가게에서 우연히 한 손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박 여사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갈등과 보상금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던 그녀에게 이 우연한 소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나 다음 주면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어머, 재개발 때문에 벌써 이사 가세요? 아니요, 실버타운으로 가기로 했어요. 자식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녀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던 박 여사가 선택한 것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박 여사는 자녀들 모두가 의사와 변호사인 이른바 성공한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자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반대했죠. 하지만 내 선택이니까. 미자 씨도 한번 구경 와 볼래요? 박 여사의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처음으로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어두운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노인들 사는 곳이에요. 깔끔한 로비와 정원, 수영장과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요리 강습실이었습니다. 최신식 주방 시설과 함께 여러 명이 함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요리 잘하시니까 여기서 강사로 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도 하고 용돈도 벌고. 박 여사의 말에 그녀는 잠시 상상에 빠졌습니다. 30년간 해온 반찬 장사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쉽지만 이렇게 취미처럼 요리를 가르치는 것도 나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려 지내실 수 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는 점점 더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주민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도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금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인데 남은 돈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15억의 보상금 중 일부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남은 돈으로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도 며느리가 바라는 새집 마련도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식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기보단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박 여사의 말에 그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보상금을 둘러싼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그녀도 점점 이런 선택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늘 본 실버타운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될까?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양미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소식은 아들 동현이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실버타운이요? 동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계획을 전하는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실버타운이에요? 그냥 우리랑 살면 되잖아요. 동현아,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고 남은 돈으로 제가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실버타운이 뭐예요? 지금! 동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컵이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 말씀도 들어보자고요. 윤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동현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뭘 더 들어? 당신도 이럴 거면 그냥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끼리 살자고. 동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동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동현아,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들이 사업하겠다는데 며느리가 함께 살자는데 이게 다 뭐예요? 동현은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윤정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제발 진정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데. 힘들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야? 30년 동안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나 버리고 실버타운으로 도망가겠다고? 동현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다 됐다고요. 차라리 요양원에 가세요. 그게 나아요. 실버타운에서 호강하실 돈으로 제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더 좋은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평소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 지금 어머님 앞에서 하는 말이 너무 심하잖아. 윤정이 울면서 말렸지만 동현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하다고? 지금 엄마가 더 심한 거 아니야? 15억을 혼자 다 쓰겠다는 게 말이 돼? 동현아, 그건 엄마 돈이잖아. 엄마 돈이요? 그래요. 엄마 돈이니까 맘대로 하세요. 근데 그럴 거면 앞으로 절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동현은 현관문을 3개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뒤에 남은 윤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동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양미자 여사는 굳어진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해요. 동현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선택이 이해는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분노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양미자 여사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동현이 술에 취해 돌아온 늦은 밤, 윤정은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거실 소파에 무겁게 몸을 던진 동현의 모습에서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 풀어.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야. 너까지 진짜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동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남편 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이기적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이제 아들도 아닌 거야? 동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은 임신한 배를 감싸 안으며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당신만큼이나 고민이 많으실 거야. 30년 동안 홀로 당신을 키우시면서. 그래서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잖아. 실버타운이 뭐야? 그냥 우리랑 살면 되는데.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나는 새 집 마련하자고 하고 우리 둘 다 어머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했잖아. 윤정의 말에 동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실버타운은 아니잖아.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야. 어머님도 당신 나이에 꿈이 있으셨을 거야.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꿈? 뭔 꿈? 나 키우는 게 꿈이라고 늘 그러셨잖아. 그건 당신이 어렸을 때고 이제는 어머님도 당신만의 삶을 살고 싶으신 거야. 동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난 그냥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어. 이제 와서 이러시면 난 뭐가 되는 거야? 윤정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한 척하던 남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될 거잖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우리한테 이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 동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마음 한번 이해해보자. 평생 당신 위에 사신 분이 이제는 조금 당신 생각도 하고 싶으신 거야. 하지만 실버타운은 실버타운이 뭐가 나쁜데? 어머님도 친구도 만들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우리가 못해드린 것들을 하실 수 있잖아. 동현은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어머님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야. 어머님이 편하게 계셔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내내 윤정은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동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지만 조금씩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다리를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양미자 여사는 1층 반찬 가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설치던 참이라 바로 소리를 알아챈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서랍을 뒤지고 있던 동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게 이러려고 어두운 새벽에 몰래 들어온 거야? 내 서류를 훔쳐가려고? 양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러신 거잖아요. 실버타운은 무슨 날 버리겠다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버리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널 버렸니? 그럼 이건 뭐예요? 혼자서 호강하시겠다고 실버타운 가시겠다는 게 동현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서류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내려놔. 당장. 싫어요. 이걸로 엄마 혼자 호강하시게 못해요. 차라리 다 찢어버릴. 내가 감히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양미자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이요? 그럼 엄마는요? 아들 인생 망치게 하시는 게 어머니가 할 일이에요? 망치게? 내가 널 망치게 한다고? 내가 널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그 30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빚쟁이가 되어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살게 하고 전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순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양미자 여사의 손이 동현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린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못된 자식.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니? 맞아요. 이렇게 키우셨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동현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양미자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동현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황급히 119를 부르는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겨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엄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동안 동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단을 급히 내려오는 윤정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정의 놀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가게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남편.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설마 병원 복도에서 동현은 벽을 세게 쳤습니다. 아내 윤정이 말리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고. 여보, 제발 진정해. 여기가 병원이야. 진정하라고? 엄마가 우리 다 버리려고 했다고. 이게 진정이 돼? 동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그저 됐어. 내가 다 봤어. 실버타운 계약서, 보험 서류, 심지어 유언장까지 써놓으셨더라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려고. 여보, 뭐, 내가 틀린 말했어. 평생을 바쳐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이게 말이 돼? 그때 병실에서 나온 의사가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우시면 안정이요? 우리 엄마 참 연기 잘하시죠? 아들 죽이려고 작정하시고는 이제 와서 아프신 척. 동현 씨, 제발. 윤정이 울면서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동현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꾀병이야. 나 내쫓으려고 일부러 쓰러지신 거라고. 어차피 실버타운 가실 거면서 왜 이런 연극을 하시는 건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휠체어에 앉아 나오신 어머니의 모습에 복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아, 왜요? 또 저 때문에 쓰러지실 거예요? 이번엔 진짜 돌아가시게요? 그래야 마음 편하시겠죠? 여보, 그만해. 윤정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동현의 입에서는 더욱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엄마도 아버지처럼 처음부터 날 버리지 그랬어요? 이렇게 자식 가슴에 칼을 꽂을 바에는. 그 순간 양미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산소 호흡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흰 커튼이 드리워진 병실에서 윤정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시어머님의 모습은 평소 그토록 강인하게만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어떠세요? 불현듯 시어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에 윤정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 반찬을 만들며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시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복도 밖에서는 동현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병실 앞을 서성이기만 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님. 나는 그저 마지막으로 한번 내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건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보상금이라는 돈에만 집착한 채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우리가 너무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윤정은 문득 자신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기는 괜찮니?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손주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손주를 걱정하시는 시어머님을 보며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하대요. 다행이구나. 시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잘할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병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문득 윤정은 이 햇살처럼 그들의 관계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동현이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자 복도에서 서성이던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며칠 동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윤정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보상금이나 실버타운, 그 어떤 것도 이 순간 병실에 흐르는 가족의 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런 소중한 가치를 꼭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현은 우연히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30년 전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동현이가 오늘 처음 학교에 갔다. 새 책가방이 너무 커서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까 불안하지만 우리 동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신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찬 가게에서 동현이가 숙제를 했다. 가게 일하면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혼자서도 잘해내는 모습이 대견하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동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을 지날 때마다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었지만 방해될까봐 문 앞에서 망설였던 게 몇 번이었던가. 오늘은 실컷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현이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한다. 내 새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모아둔 돈이라도 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실패했을 때 더 큰 좌절을 겪을까봐 두렵다. 어미로서 차마 그런 모습을 볼 자신이 없구나.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난 이런 것도 모르고. 다음 날 아침 동현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깊은 뉘우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양미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삶도, 엄마의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 그저 돈만 보고. 동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윤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실버타운도 좋고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뭐든 저희가 지지할게요. 동현아.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드렸죠. 용서해 주세요, 엄마. 양미자 여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인생인데 제가 뭘 상관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윤정도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행복하신 대로.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들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어느 날 양미자 여사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한동안의 갈등을 겪은 후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로망도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현아, 윤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윤정은 무거운 배를 감싸 안은 채 시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녀는 천천히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꼼꼼하게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5억 중에서 5억으로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5억은 동현이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 곧 태어날 손주랑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교육비로 따로 적금을 들어놓으면 어떨까? 엄마, 난 굳이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실버타운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이르더라. 당분간은 내 손으로 반찬도 더 만들고 싶고. 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안에는 모두를 위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윤정아, 이제 곧 애기도 태어날 텐데 엄마가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잖아. 실버타운 가면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 동현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새로 구상한 사업 계획도 한번 들어봐. 나랑 윤정이가 함께 하는 거야. 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유식을 많이 찾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반찬 가게 경험을 살려서 이유식이랑 반찬을 같이 하는 가게를 해보면 어떨까? 윤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요리 실력과 경험, 거기에 젊은 감각을 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마케팅 쪽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현이는 경영 관리를, 윤정이는 마케팅을, 엄마는 요리를 우리 셋이서 함께 해보는 거야. 양미자 여사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모습.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좀 더 지혜롭게. 따스한 봄볕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양미자 여사는 이제야 진정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생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눈 대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정부에서 이런 가족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윤정은 태블릿으로 찾아본 자료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꼼꼼한 조사에 양미자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네. 어머님, 이유식 레시피 연구는 어떠세요? 제가 맘카페들을 좀 둘러봤는데 요즘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건강한 이유식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동현이 키울 때 연구했던 레시피들도 있어. 그때는 이유식 정보가 별로 없어서 내가 직접 연구하면서 만들었거든. 동현은 노트북을 펼치고 엑셀표에 숫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업 자금 5억으로는 가게 인테리어랑 주방 시설 설비하고 초기 운영 자금까지 빠듯하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써주신 보증금이 있으니까. 동현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자. 우리가 함께하는 거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교육비로 따로 빼놓은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어머님 말씀대로 적금으로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의 말에 양미자 여사가 손주의 태동이 느껴지는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해야지. 윤정이 너도 출산하고 좀 쉬다가 천천히 시작하면 돼. 어머님,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계획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하나의 의견이 아닌 모두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집은 역시 이 동네가 좋겠어요. 오랫동안 정들기도 했고 단골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일구신 인맥이 여기 있으니까. 양미자 여사는 이런 아들 내외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상금 때문에 서로 핥히고 상처 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 이제는 우리 다 함께 잘 살아보자.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 벚꽃 잎이 살포시 창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양미자 여사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사람의 서명이 담긴 가족 약속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이유식 주문이 30개나 들어왔어요. 출산 후 복귀한 윤정이 태블릿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미자 여사는 이유식을 만들다 말고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해준 게 젊은 엄마들한테 정말 좋았나 봐. 새로 오픈한 미자당은 전통 반찬과 이유식을 함께 판매하는 가게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손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머님 이유식이 너무 좋다고 후기가 또 올라왔어요. 이런 거 보세요. 윤정이 보여주는 후기에는 친정엄마가 해주신 것 같은 맛, 아기가 너무 잘 먹어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동현아, 재료 주문 좀 더 늘려야겠다. 주방 한켠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불안감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낼 메뉴 한번 봐주세요. 동현이 내민 메뉴판에는 미자당의 사계절 이유식 정기구독이라는 새로운 기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아기의 개월수에 맞춘 맞춤형 이유식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제법 사업가가 다 됐네. 양미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불안했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밥 먹을 시간이에요. 윤정이 안고 있는 아기가 양미자 여사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이유식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이유식을 만들어 놨지. 주방 한켠에 마련된 아기 의자에 손주를 앉히며 양미자 여사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보상금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무색하게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모시고 나들이 가요. 동현이도 시간 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가는 거지? 양미자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지금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온라인으로는 새로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자당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닌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양미자 여사의 따뜻한 손맛과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양미자 여사는 미자당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으로는 30년 전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가게 문 여실 시간이에요. 윤정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동현이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느라 바빴고 직원들은 오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어서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재개발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가족의 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아줘요. 손주가 토실토시한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안아들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결국 돈이 아닌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그들이 겪었던 시련이었다는 것을. 자, 이제 시작해볼까? 미자당의 문을 열며 그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30년 전 반찬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설렘이 이제는 온 가족의 꿈이 되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